네, 안녕하세요. 지제역세권 환지총연합회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많은 저희들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저희한테 필요로 한 얘기들을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주 설명회를 2번 정도 가졌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을 텐데요. 그 오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대교 감정평가 법인의 손보구 감정평가사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평가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교 감정평가법인 경기중앙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서울, 경기, 한 충청권까지 토지 보상,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도시개발 사업,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아직 환지 추진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수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주실 것 같고, 저희가 주로 이제 수용 방식으로 최근에 했던 것들은 용인의 플랫폼 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SK 하이닉스, 요즘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데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거기 보상도 했었고요. 평택에서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라고 최근에 고속도로 안중 쪽에서 고속도로 그 보상도 했었고, 경기도 안성에서 산업단지도 했었고요. 최근에 충청권에서까지 이렇게 산업단지 보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이제 보상이나 이런 도시개발 사업도 최근에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보상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실은 평가사님한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내 땅을 얼마를 받고 내 지작물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지금 표준지가를 이제 지난 23일 날 이의 신청을 끝냈고요. 지금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궁금한 거는 표준지가가 우리 감정평가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그 지주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도 지금 전화로도 주민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또 이의 신청도 하셨는데 결과는 잘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마냥 올리는 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물론 약간 높은 거는 도움이 될 텐데, 또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러면 저희 법에 올해가 2024년이니까요. 보통 지구지정 전, 아직 우리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지구지정 전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즉 올해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면 올해 2024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버렸다. 거기는 좀 복잡한데요, 설명드리기가. 평택시 평균으로 해서 몇 프로 이상도 올라버리면, 그러면 어차피 작년 걸로도 소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걸 쓰는 게 아니고 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공시지가 또 2023년은 미리 이미 발표가 돼버렸고, 올해도 거의 됐는데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 공시지가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공시지가 자체가 물론 약간 높은 거는 저희들이 보상할 때 도움이 되지만, 너무 높아도 공시지가가 높으면 어차피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 몇 배 위원장님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수가 또 낮아지거든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은데 이걸 어떻게 보상하나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갖지만, 평가사들이 어차피 시세까지를 거의 맞춰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몇 배 올려줄 거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낮으면 저희가 배수가 높아질 거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몇 배가 낮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평가사님, 저희는요 그 개발 제한구역으로 이제 지금 3년째네요. 이렇게 네. 지금 묶여 있어요. 네. 묶여 있어 저희는 지금 아까 현 시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 시가도 아예 낮고 지금 표준 시가도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예요. 2년 동안 개발 변경 이런 거 아예 다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은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환지를 원래 정정선 시장님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거로 시위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2가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환지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동의서 부족으로 인해서 환지가 되지 못할 경우에 그때 저희는 또 수용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평가사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의논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좀 알고 있지만 일반 지주분들은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표준지가가 또 궁금하고, 또 지금 현재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개별 공시지가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재결갈 때는 필요하니 올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의 단계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바로 써먹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직접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뭐 어떻게 이신청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변호사님은 또 저희랑 다른 영역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최초 평가한 거를 그 뭐 불복하고 재결하고 이재결하고 소송까지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이제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가사들은 저희들이 이제 1차 평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미치는 거는 변호사님한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을 잘 받는 방법, 그게 우리 토지주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저희들이 토지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은 얼마큼 받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받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항상 그 모든 보상 지역에 가면 그 질문이 항상 1번으로 나오고, 네. 모든 수용을 당하는 모든 주민들이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지제 역사권 같은 경우에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보상 금액이 얼마가 될 건지를 논하기엔 조금 빠르긴 한데, 타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그러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책위가 잘 갖춰져야 되고요. 대책위가 잘 갖춰지고 주민들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잘 뭉치셔야 됩니다. 막 대책위가 너무 난립하고 자 도생하고 따로따로 하시면 그러면 막 좀 산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책위가 크게 한 3개 정도로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추천 동의서에서 주민추천 평가사를 평가사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추천 평가사를 잘 뽑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보상이라는 게 평가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특히 1차 보상 같은 경우는 평가사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명 뽑고 사업시행자가 또 한 분 뽑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분 뽑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와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가사를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의서를 갖춰야 물론 이제 주민들이 평가사를 뽑을 수 있지만요. 근데 평가사님, 좀 금액이 높게 나온 지역에 가보니까 경기도가 빠져 있던데요. 2군데에서 한 곳도 많던데요. LH하고 우리 제주. 네네. 그 경기도 도추천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는 이제 거기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경기도에서는 그 도추천 평가사를 빼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난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감정평가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환지 동의서랑 이제 같이 받고 있는데요. 감정평가 동의서를 해주면 우리 지주분들은 내 땅을 뺏긴다고 생각하셔서 아예 정말 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느 대책위에서는 제가 있는 환지총연합회에 이 대책위에 동의서를 해주면은 그쪽은 덜대농지가 많은 곳이라서 땅만 팔고 나가고 지작물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대책위로 와라. 그래서 그 대책이 있는 동의서를 빼갖고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돼서 저희한테서 이제 그걸 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책위끼리는 서로 같이 합심해서 동의서 같이 받아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용인 플래트심이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어차피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대책위끼리 이렇게 막 난립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는 조금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제 역세권이 3개 블록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137만 평이니까 평가사 한 명만 선임하는 게 아니고 3개, 4개를 쪼갤 거거든요. 그런데 각각 쪼개는 구역별로 50%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137만 평을 다 합쳐서 50%를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책이 써주나 저 대책이 써주나 비슷합니다. 네.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가서 절로 가나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 대책이, B 대책이, C 대책이 있으면 어느 쪽에든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 빼서 절로 가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민민 갈등을 겪게 하고 서로 지주들끼리 똘똘 뭉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불편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137만 평 우리 수용민들은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은 뜻으로 같이 뭉쳐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또 드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작물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목이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뭐 그 담도 또 뭐 땅에 묻은 관도 뭐 이게 다 보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작물은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택부터 시작해서 창고, 뭐 비닐하우스, 뭐 나무,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관정부터 해서 무슨 흉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토지 같은 경우야 주민들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작물은 나중에 보상을 하려면 저희 같은 평가사들한테 보상을 해주려면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작물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지작물 조서 같은 경우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뭐 행정사나 뭐 지작물 조사 업체들이 와서 사적으로 조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지작물 같은 경우에 좀 잘 받으시려면 꼼꼼하게 내 땅에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게 뭐뭐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는 지작물이 많이 있지만 논의 전봇대에 농업용 전기를 끌어서 관정을 거기다 묻어놨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논 앞에 있는 내가 그 배수를 위해서 흉관을 묻어서 땅속에 묻어서 했다. 이런 것도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바닥 포장을 이중으로 했어요. 바닥 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만 보이기도 하죠. 네. 겉으로만 보이니까 이중으로 한 그 깊이를 모르는 거죠. 땅을 파보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작물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 들인 것은 거의 다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 돈을 들였나? 도대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들였지만 보상을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석축 같은 거 있습니다. 석축. 특히 집을 짓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 거, 보강토를 가지고 석축을 쌓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보상을 그러면 논밭에 있는 보강토는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논밭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순수하게 농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수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해주기가 좀 어렵고 그나마 자연석으로 옆에다 자연석으로 쭉 막아놓은 것 같은 경우는 자연석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그 소유자분들이 자기 지작물에 대해서 주의를 좀 살피셔야 되고 조사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나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심은 나무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주수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무에 대해서 뭘 실제로 다 조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무 조사 용역을 맡겨서 그분들이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작물 같은 경우는 내가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하고 나중에 놓치는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안쪽으로 마을 쪽에는요 일단 지작물이 많아요. 마을도 형성되어 있고 공장도 있고 원룸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작물에 대한 건축 지작물에 대한 말씀도 저희들이 아마 지주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주택이 있고 크게 보면 이 지역에 보면 창고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에는 뭐 원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을 물론 지으신 지가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좀 오래된 집들은 30년도 되고 40년 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한 최근에 그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의 가격 그러니까 물론 옛날 건물이 있지만 그거를 지금 평가 시점에서 다시 새로 지었을 때 가격에서 그동안 또 사용하시는 게 있으니까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생각하시면 좋죠. 차도 새 차는 비싸지만 차가 연식이 좀 지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도 새 건물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5년 지난 것들은 5년치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30년 된 건물은 30년치 감가상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좀 억울하신 분들은 지은 지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건물의 수명이 보통 40에서 5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40년이 돼버리면 감가상각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럼 건물이 빵원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를 잘 하시면 그 앞으로도 20, 30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관찰감가라는 걸 합니다. 앞으로 수명은 거의 다 몇십 년이 됐지만 관찰감가라고 해서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관리를 잘 하셨어요.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수명이 더 길겠구나.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사들이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오해를 하십니다. 건물도 수용으로 뺏기니까 이제 관리하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 같은 평가사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평가사들이 들어왔을 때 건물이 정말 관리가 잘 돼 있고 특히 또 리모델링 하신 분들 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게 수리를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페인트도 좀 칠하고 일단은 관리를 잘 해야 되네요. 이 건물 관리를 꾸준히 이 건물이 관리가 잘 된 건물이라는 걸 해야 평가사들이,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보고도 하거든요. 어떤 건물은 제가 과거에 보상할 때 1875년에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지은 지 150년 지난 건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50년, 건물이 아무리 길어도 50년인데 그러면 이미 3번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관리를 너무나 잘 해놓으셨어요. 목조 건물이긴 한데 문화재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와, 이거 그 석가래 같은 거 굉장히 잘 돼 있고 페인트도 잘 칠해져 있고 깨끗해서 어떻게 이게 150년 된 건물인가. 저희들도 좀 의아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수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실 건물이라서 함부로 그냥 막 방치해버리고 그러면 평가사들이 봤을 때 이건 관찰 감가할 때 이 건물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 그리고 지작물 조금 이따 나중에 조사를 할 건데요. 조사할 때가 끝이 아닙니다. 평가사들이 직접 평가하러 올 때가 진짜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좀 괜찮은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수용되니까 뭐 그냥 고치지도 말고 그냥 버티고 있지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거 검사 나올 때 그때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그때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집은 거의 들어갔을 때 온 집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발로 신발을 벗고 가기가 민망할 정도여서 그걸 보고 막 천장은 다 떨어져 있고요. 막 곰팡이 쓸어 있고 그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그분한테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어차피 부실 건데 뭐. 근데 저희가 도저히 잘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집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사가 평가하기 전까지는 항상 관리를 좀 잘해, 유지 보수를 잘 해주셔야 그래야 그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저희랑 이렇게 같이 수용당한 그 위원장님들 말씀에 뭐 공부해라, 아는 만큼 많이 받는다, 뭐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 몇 분들 빼고는 전혀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고 그냥 그 소문에 의해서 막 소문만 따라가세요. 어떤 분은 뭐 지구지정이 뭐 선거 끝나면 바로 떨어진다고 하시고, 지구지정 12월 안에 안 떨어진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뭐 내가 다 알아봤어, 그 내가 진짜야 이러고, 어떤 분은요 도리어 그 부추를 많이 심으면 보상금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추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소문이 저도 보상을 한 게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갈 때마다 가는 지역마다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돕니다. 저희들이 봤을 땐 좀 황당한 소문들인데 너무 시중에 도는 소문에 일입이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건 대책위에다가 문의를 하시고, 대책위에서는 또 저희 같은 평가사들의 얘기를 들거나 아니면 변호사님 얘기를 듣는 게 일단 가장 정확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부추 말씀하셨는데 부추가 이제 전형적으로 단연생 식물입니다. 단연생 식물의 대표적인 게 인삼 같은 거는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벼나 보리나 이렇게 단연생 1년 안에다 수확하는 것들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연생인 경우에는 그 부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추는 위에만 베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삼도 마찬가지로 수확을 하려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립니다. 마치 나무를 보상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이전비를 드리는 겁니다. 부추를 하니까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부추 이전비요? 네, 이전비를 드리는 거고, 이전비하고 저희하고 그 가격하고 둘 중에서 낮은 걸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부추 가격하고 이사비하고 부추를 떠서 옮기는 건데, 부추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아주 쉽죠. 아주 그냥 삽으로 떠도 옮겨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큰 거 같은 경우는 큰 나무인데 상품성이 없고 그냥 막 자랐는데 나무가 한 30cm 정도 크다. 그러면 그거 옮기려면 큰 트레일러 불러야 되고 포크레인 와야 되고 사람도 여러 명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전비가 더 비쌉니다. 근데 그 나무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무 가격으로 보상하고, 이사가 쉽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비로 보상하고. 이게 이제 이전의 원칙인데. 네, 이전비가 원칙입니다. 사주는 게 이제 금액이 쌀 때는 또. 사주는 거라고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상을 많이 하는 데를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 주로 저희는 이제 가까운 데가 용인 플래티십이니까 거기 지금 많이 받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좀 많이 받은 것과 많이 받지 못한 곳, 그럼 많이 받지 못했을 때 그 왜 많이 받지 못했는지 그런 이유도 저희가 오늘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용인 플랫폼 시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플랫폼 시티가 그나마 최근에 했던 여기 평택에서 가까운 쪽에서 했던 거예요. 보상 금액이 한 4조 정도, 현재 4조 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경우도 일단 대체기가 세 군데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서 거기도 대체기가 세 군데였거든요. 하고 평가사 선정을 또 되게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한 1년 가까이 평가사를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PT만 되게 여러 번 했고요. 주민들 상대로 여러 번도 하고 또 투표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1,700명이 투표하셔서 실제 소유자는 1,700분이었거든요. 전체 토지주 네,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1,200명 정도가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총 8개 회사가 투표를 해서 세 군데 회사가 총 3개 블럭이니까 3명의 평가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도 진짜 열심히 싸워서 각 평가사들끼리 같이 호흡하고 저쪽 평가사 설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진짜 3개월 정도 치열하게 싸워서 그런 결과를 그 정도 냈던 것 같고요. 어떤 데 같은 데는 이 가까운 쪽에 뭐 경기도 안성이나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자 추천 평가사 동의서를 갖추지 못해서 아예 그 평가사 선임을 못 하셨습니다. 그 못한 경우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는 굳이 묻지 않아도. 그러면 그 저희들이 소유자 추천 그 50%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님을 합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50% 동의를 못 받으시면 그러면 사업시행자, 여기는 LH죠. 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그때는 왜냐하면 보상은 최소 2군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아예 못 넣고 그쵸. 그 2군데서만 한다는 네, 거예요? 2군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50% 동의를 못 받으시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를 싫어하셔도 그때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LH하고 2군데서. 그쵸. LH. 왜냐하면 보상은 최소한 2군데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총 3군데가 원래 들어오게 돼 있는데 법상으로는. 근데 주민들이 못하게 되시면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경기도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별로 예를 들어 대지라든가 그 절대농지라든가 아니면은 자연녹지라든가 그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일단 저희 블럭 제가 이제 그 세 개 블럭이고 제가 나머지 블럭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희 블럭 같은 경우는 지제역하고 비슷하게 구성역이 있습니다. 제가 구성역 주변을 맡았거든요. 용인의 플랫폼 시티가 구성역이 용인 거기도 위치가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보다 더 좋죠. 아무래도 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지제동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거기는 이제 여기 지제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그걸 좀 기본적으로 감안하시고. 원래 땅값이 비싸다. 네, 원래 더 비쌉니다. 근데 대지 같은 경우는 한 평당 한 6, 700에서 한 2,500, 600 정도까지. 대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나왔고요. 원래 거기 시세가 얼마 정도 돼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시세라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일반. 2018년에 발표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다 맞았던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여기도 환지 쪽으로 해서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세라고 하는 거 좀 애매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세를 최대한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는 규제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니까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시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시티도 거의 2018년에 하고 보상은 2022년 약 3년에서 4년 정도 흘렀거든요. 빨리 된 케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3, 4년이면 발표하고 나서 3, 4년이 빨리 간 겁니다. 네, 빨리 가죠. 빨리 가서 했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거래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 발표하기 직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가 발표가 되고 나서 무산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도 저희처럼 환지 방식으로 또 추진을 했었고요.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지제 역세권과 플랫폼 시티는 아주 흡사한데 물론 전체적인 땅값 수준은 거기가 높고요. 그리고 전답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는 이제 농림지역과 계획관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좀 다릅니다. 토지가 좀 다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제일 잘 받은 거는 1,400 정도까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라고 사람들은 칭하는데 그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그런 같은 경우 한 700, 600에서 700, 800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도 역시 이 동의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평가사님 모셨다 해서 또 오해의 소리가 있어요. 뭐 당신들은 벌써 평가사 정해놨냐 이러는데 저희가 9월 9일 날 총회할 때 저희 정관에다가 그 감정평가사님 나중에 그 모시는 거는 저희가 총회에서 전체 지주에서 투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관에다 넣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어디 한 군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정할 거니까요. 오늘 제가 여기 평가사님 모시고 이런 대화한다고 그래서 토지주님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토지주님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수용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면도 너무 많고 또 이제 각자 정말 검증되지 않은 이 거짓 소문들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큰 아마 곤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속 지금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끝으로 평가사님께서 저희 토지주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네. 전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8개 평가법인이 공개 PT를 해서 투표를 1,200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특정 평가사가 어떤 대책위에 막 고정이 돼가지고 선임이 사전에 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저도 경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보고 어떤 평가사가 훌륭한지, 그러니까 저 말고도 훌륭한 평가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분이 우리 대책을 위해서 정말 잘 싸워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런 분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많고 막 동의서도 막 이쪽 대책이 저쪽 대책이 그런데 어차피 다 합칠 겁니다. 동의서는 다 합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주나 저기다 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동의서는 꼭 써주시고 어느 대책이든 좋고 써주시고 나중에 그 동의서를 다 합쳐서 할 거니까요. 그렇게도 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이 보상 지역에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 너무 다 믿지 마시고 대책이 본인이 속해 있는 대책에 가서 위원장님이나 이런 집행부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위원장님은 또 혹시 헷갈리시면 저희 같은 평가사들한테 질문 주시면 저희들이 절대 거짓말 할 리는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공적인 자격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나 변호사들은 함부로 거짓말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책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